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나만을 위한 단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 영혼의 반쪽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그 사람도 나를 찾고 있을까? 그 상상을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기도 하죠. 왜 아직 못 만난 걸까? 혹시 이미 스쳐 지나간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요. 운명적 사랑에 대한 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뭘 느꼈는지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마음속에 상영관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아주 크고 화려한 극장이에요. 거기선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 상영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척하면 척 알아주고 취향도 딱 맞고 언제나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마침 연락이 오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챙겨주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 솔직히 저도 그런 상상 정말 많이 했어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로맨스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비 오는 날 우연히 마주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추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만남. 그게 진짜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스크린 속 이미지와 비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이 사람은 뭔가 느낌이 다른데?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운명 같지는 않아. 심장이 막 뛰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담담하지? 그 느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운명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괜찮은 사람들을 흘려보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때의 저를 이해하기도 해요. 우리 모두 그런 환상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막 뛰고 온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카톡 알림만 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만나기 전날 밤에는 설레서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느낌. 우리는 그걸 운명적인 끌림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죠. 첫눈에 반했어. 만나자마자 알았어. 이 사람이라는 걸.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3개월쯤 지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왜 맨날 답장이 늦지? 왜 저런 말투를 쓰지? 생각보다 배려심이 없네? 예전만큼 설레지 않고 만나도 처음 같은 두근거림은 없고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슬슬 고개를 들죠. 저도 그랬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사랑을 잘못 느끼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아닌 건가? 이 감정이 식은 게 자연스러운 건가? 아니면 애초에 운명이 아니었다는 신호인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밤에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잠 못 잔 적도 많았고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 초반의 강렬한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뇌과학적으로 보면 연애 초기의 그 황홀함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생기는 거래요. 근데 그게 보통 길어야 1년에서 2년이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라진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근거림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설렘이 아니라 신뢰로 바뀌어가는 그런 사랑이요. 연애를 정원에 비유해 볼게요. 저는 한때 정원에 잡초가 하나만 보여도 이건 내 정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운명적인 정원이라면 잡초 같은 건 없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완벽한 정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꿔져 있어야 하고 내가 힘들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역시 아닌가 봐 하고 떠났죠. 어딘가에 이미 완벽하게 가꿔진 비밀의 화원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거기 가면 잡초도 없고 꽃은 항상 활짝 피어 있고 날씨도 매일 화창할 거라고요. 근데 현실의 모든 정원에는 잡초가 자라요. 그게 자연의 이치더라고요. 꽃도 피었다가 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흙이 질척해지기도 하고 가뭄이 들면 식물이 시들기도 해요. 완벽하게 유지되는 정원은 없어요. 다 손이 가고 다 관리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건 잡초 없는 정원이 아니라 함께 잡초를 뽑아줄 사람이었다는 걸요.
여기 잡초 났네. 나 저쪽 뽑을 테니까 너 이쪽 꼽아.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같이 배수로 파자. 이 꽃 시들었네? 새로운 씨앗 같이 심을까? 그렇게 함께 정원을 갖고 가는 사람. 완벽한 정원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정원을 함께 갖고 가는 관계. 그게 제가 지금 믿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거 저도 정말 많이 바랐어요. 운명이라면 말 안 해도 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기분을 눈치로 알아채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싫은지 굳이 말 안 해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날 사랑하면 알아야지. 말해야 알아? 그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역시 안 맞나 봐 라고 결론 내렸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마다 실망하고 서운하고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소통의 문제였지 운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은 초능력자가 아닌데 저는 독심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머릿속에 블루투스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수신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현실에서 소통은 블루투스가 아니라 유선 케이블을 까는 작업이더라고요. 직접 선을 연결하고 끊어지면 다시 잇고 오해가 생기면 풀고 그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나 오늘 힘들었어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채길 바라는 것보다 훨씬 용기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게 사랑의 부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20대 때는 비 맞으며 고백하는 장면에 설렜는데 30대가 되니까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 경제관념은 어떤지, 돈 관리는 잘하는지, 가족관계는 괜찮은지, 부모님이랑 사이는 어떤지,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는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20대 때는 그냥 좋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라고 생각했는데 30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살아가려면,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그냥 설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조건은 다 괜찮은데 느낌이 안 온다며 보내버린 사람들, 저도 있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운명 같진 않아. 다 괜찮은데 심장이 안 뛰어. 조건만 보면 완벽한데 뭔가 부족해.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나중에 후회했냐고요? 솔직히 좀 했어요. 그 사람들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너무 이상만 쫓았나 싶기도 했고요. 그 느낌이라는 게 뭐였을까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그건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의 조합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현실에는 없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 그걸 찾느라 진짜 인연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연애하면서 느낀 건데요.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감성적인 편이에요. 가끔 우리 전생에도 만났을 것 같아 같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현실적인 사람이면 전생은 모르겠고 이번 달 카드값부터 생각하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역시 안 맞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낭방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봐요. 서로 다른 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계의 핵심이더라고요. 내가 감성적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잡아주면 그게 오히려 균형이 되기도 해요. 내가 너무 몽상에 빠져 있을 때 그래 그 생각 예쁘다.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이것부터 하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 처음엔 김 빠지는 것 같아도 나중엔 고맙더라고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서 제3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연애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이 귀찮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이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좀 김 빠졌어요. 뭔가 로맨틱하지 않잖아요. 운명은 만드는 거야 라니 너무 현실적이고 재미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운명은 찾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세상 어딘가에 이미 정해진 내 짝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만나는 순간 딱 알 수 있을 거라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도 나를 선택하고
매일매일 서로를 다시 선택하는 것. 힘들 때도, 짜증날 때도, 상대방이 미워 보일 때도,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쌓이고 쌓여서 훗날 돌아봤을 때 우리 참 운명이었네가 되는 거더라고요.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이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출발점에서 운명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도착점에서 돌아봤을 때 이게 운명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 그 깨달음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동시에 되게 해방감도 있었고요. 완벽한 운명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솔직히 지금도 어려워요. 상대방이 미워 보일 때, 대화가 막힐 때,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마다 운명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도망갈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린 안 맞아 라고 결론 내리고 떠나면 더 이상 이 힘든 상황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가면 다음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사람은 다른데 패턴은 같아요. 그리고 또 운명이 아닌가 봐 하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이 불편함을, 이 감정을,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그렇다고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버티라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안 맞는 사람은 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거나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떠나는 게 맞죠. 다만 작은 불편함이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운명이 아니라서 라고 결론 내리는 건 아까운 것 같아서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설계도를 하나 상상해 볼게요. 제목은 우리만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층에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을 놓아요. 넌 왜 그래가 아니라 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층에는 비난 대신 솔직한 요청을 쌓아요. 넌 맨날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요. 공격이 아니라 표현으로. 세 번째 층에는 함께 가고 싶은 방향을 얹어요. 5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는 어디에 있을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 집은 완벽하지 않아요. 벽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지붕이 새기도 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수도 있어요. 태풍이 오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집의 주인은 우리잖아요. 고치고 닦고 때로는 리모델링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매번 새 집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우리 손으로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저도 한때 완벽한 운명을 기다렸어요. 만나는 순간 딱 알 수 있을 거라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믿었죠. 어딘가에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크린 속 환상에 눈이 팔려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진짜 사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완벽한 운명을 기다리느라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인연들을 놓쳤던 거죠.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운명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완벽해져 가는 거라고. 훗날 머리가 희끗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 길들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었어. 잡초도 뽑고 비도 맞고 태풍도 견디고 그렇게 함께 가까운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가 만든 운명이야 라고. 그게 제가 지금 믿는 운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운명에 대해 가졌던 생각 중에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운명이 아닌 것 같아서 보내버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운명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